성분의 내분점이라는 개념인데 내분점이 뭔지는 다 아는데 그거를 그 좌표 평면상의 평면 좌표로 나타내는 공식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이었는데 보니까 외분점이 빠졌더라고요, 교육 과정에서. 근데 모르겠다. 이 동네 내신에서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둘 다 가르치겠어요. 어쨌건 컨셉은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컨셉인데 항상 좌표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좌표를 안 구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도 엄청 많거든요. 두 문제 중에 하나 이상은, 그러니까 50% 이상은 좌표 구할 필요 없어요. 내분점, 외분점 언급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하기 맞는데, 아무튼 반드시 구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거도 수직선상이랑 좌표면상이랑 두 군데에서 각각 해보죠. 수직선상에서는 A, B 선분이 있다고 치죠. A에 대응되는 x좌표가 x1, B에 대응되는 건 x2라고 합시다. A, B의 m 대 n, m이 n보다 크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세팅될 건데, 요 점 P를 A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점 P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다 라고 봅니다. 요거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여기 1, 2와 없는 거의 차이는 요 두 개는 고정이고 얘는 변하는 거야. 얘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보면은 알아낼 수 있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 그림 그대로 식을 만들면 AP는 x 빼기 x1이고요. BP는 x2 빼기 x죠. 이게 m 대 n이다. 요거를 요래요래 해가지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nx-nx1은 mx2 빼기 mx가 됩니다. 주인공은 x니까요. 요 x항을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누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라고 도출이 됩니다. 얘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식의 구조를 외우시면 돼요. 일단 분수여야 하고요. 분모 분자에 각각 m 플러스 n을 씁니다. 근데 분모는 m 플러스 n으로 끝인데 분자는 m 플러스 n이 있는 게 아니라 m이랑, 그러니까 이 비율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그 선분의 양 끝점의 좌표들을 곱해서 더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순서가 안 맞죠? 순서가 안 맞게 조합을 해서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mn 순서고 x1, x2 순서일 건데 m이랑 x2를 곱하고 n이랑 x1을 곱해서 순서를 뒤집어서 곱한 것을 더한다. 그렇게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항상 이렇게 좌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문장 쓰세요. 점 P는 어떤 선분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고 나면은 요 B하고 요 M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조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개를 조합하고 나면은 나머지 애들을 조합하면 돼요. A랑 N을 조합합니다. 가까운 것끼리
먼 것끼리 조합한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상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일이 없어요. 저걸 왜 한 거냐면 이 평면 좌표 평면상에서 요렇게 생긴 식을 두 번 쓰기 귀찮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유도한 거를 그대로 갖다 쓰려고. 요때 A, B는 이렇게 외분점도 하고 가자. M 대 N 외분점은 이렇게 되겠죠. M 대 N. M을 넣다 보면은 요런 곳에 점 Q가 있을 건데 얘를 외분점이라고 해요. Y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알게요. 같은 방식에 따라 유도에 보면은 y가 뭐가 나오냐면은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5 이렇게 나와요. 놀랍게도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뭐만 다르냐면 연결 부호만 다른 거죠. 근데 얘는 덧셈이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순서를 헷갈려도 돼요. 근데 얘는 뺄셈이기 때문에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다가 이걸 쓰고 뒤에다 이걸 써야 되겠죠?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쓰면 부호가 달라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분점, 외분점을 똑같이 생긴 꼴이니까 같이 외우는 게 맞고요. 이 외분점의 부호 실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분점도 항상 mx2를 먼저 써 버릇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 외울 게 아니라 여기 좌표 평면 상에서 외우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요쯤에 A가 있고요. 요쯤에 B가 있는데 이게 좌표 평면 상의 점이니까 x1, y1, x2, y2예요. 되면 이것의 m 대 n 내분점은 뭐 이런 식으로 점 B가 있다 라고 치면 그럼 이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하시면 되는데 x좌표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p를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 b를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모조리 x좌표가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x1인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x인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x2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요쯤에다가 x축의 평행한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이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x1, 요 위치가 x2니까 요 위치는 이 공식에 따라서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y좌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얘 a를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p를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요. b를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요. 그러고 나서 y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얘네들이랑 만나게끔 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라인은 y1 라인이고요. 요 라인은 y2 라인이고 요거도 요 라인은 이 y1, y2에 해당되는 것을 m 대 n으로 내분한 위치니까 또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 단지 이게 x1, y1 대신에 x1, x2 대신에 y1, y2로 바꾸면 되는 거죠. my2 플러스 ny1 이렇게요. 아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과 마찬가지로 내분점, 외분점 같은 경우도 수직선에서 도출된 것을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각각 적용을 시켜서 생각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외워야 될 식을 거기 이미 적혀 있는데요. 그거를 적어 보면은 그냥 A, B 요거였다고 치고요.
내분점, 외분점을 좌표만 적을게요. 내분점 M 대 N 내분점 P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 콤마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Y좌표를. 외분점 같은 경우는 외분점을 Q라고 하면은 연결부만 달리에 쓴다고요. 두 개를 세트로 외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공식입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내분점 중에서 이 자르는 비율이 1대1일 때라고 치면은 mn 자리에도 그러니까 mn 자리에 1을 넣는다 라고 치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x1 플러스 x2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균이라고 부르죠. 평균. 내분점 중에서 특히 중점 1대1 내분점인 중점은 미들 포인트라서 보통 라젠이라 쓰고요. 얘는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입니다. 여기다가 mn에다가 1, 2를 대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거까지 공식을 3개를 다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점의 좌표는 평균 콤마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소개가 끝났고요. 거기 옆에 개념 옆에 보기 2번 있잖아요. 그죠? 보기 2번 푸세요. 요 공식 연습하세요. 보기 2번에 1, 2번 다 하세요. 이번에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쓰라고요. A, B에 2대1 내분점이잖아요. 여기 B하고 1 엮으시라고요. 2 더하기 1, 3분의 두 적어놓고 2랑 B의 좌표를 곱합니다. B의 좌표가 3,2니까 2, 3은 6, 2는 4. 그 다음에 무조건 플러스고요. 나머지 1이랑 A의 좌표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A의 좌표를 각각 쓰면 되는 거죠.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A의 Y좌표는 0. 이렇게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3분의 5, 3분의 4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외분점 나와 있거든. 교육과정 외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 적어놨어요.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박스 쳐져 있진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해놨는데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중요한 텍스트들만 편집해서 넣어놨으니까 거기 공식 있기 때문에 거기 공식까지 외우시고요. 그걸 가지고 보기 3, 4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보기 3, 4번도 푸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기 3, 4번을 실전적으로 풀어드리자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해설에서는 좌표를 도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선분 OA잖아요. OA의 길이가 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찍어요, 점을. OA의 2대1 내분점이면 이거 3등분하는 소리거든요. 여기다가 P를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OA의 2대1 외분점이니까 O에서부터의 거리가 2, A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니까요. 당연히 A 방향으로 연장한 곳에 있다는 뜻이고 2대 1이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1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칸만큼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외분점이 Q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길이를 주고 요 길이를 주고 요 길이를 구해라. 그런 뜻인데 이 한 칸당 1이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답은 4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좌표 도입해가지고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보기 4번 같은 경우도 일단 공식 연습 차원에서 공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내가 푸는 방식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AB를 A가 점은 이따 쓸게. 일단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요. 말을 쓴 다음에 AB를 2대1로 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 빼기 1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2 빼기 1분의 2랑 가까운 B의 좌표를 곱해요. 그럼 2, 3은 6, 2는 4. 그럼 이거 빼기 써놓고 나머지 1과 A를 곱한 걸 빼는 건데 뭐 1을 곱하는 건 곱하는 게 아닌 거니까 A 좌표들을 빼주면 됩니다. 빼기를 빼는 거니까 이거 바꾸고 0을 빼는 거니까 무슨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7,4다. 이렇게 공식 의존적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직선처럼 그은 다음에 A를 마이너스 1,0 B를 3,2 주어진다고 써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가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간다고 쳐. A에서 B로 가려면 X는 4가 추가돼야 돼요. Y는 2가 추가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2대 1이니까요. 요 길이만큼 더 간 곳에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그러면은 똑같이 간단 말이야. X 4만큼 Y 2만큼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3에다가 4를 더해서 7, 2에다가 2를 더해서 4.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난 맨날 이렇게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변화량이 이런 자연수 형태로 나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벡터 논리대로. 난 저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소수령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 소수령일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을 쓰셔야 돼요. 다 했고 기초적인 연습까지 다 끝났다고 치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1-5번. 이것도 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내 꼭지점을 좌표로 제시하고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혹은 범위를 줄여서 마름모가 될 조건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마름모입니다. A는 A,1이고 B는 3,5 C는 7,3 D는 B, 마이너스. 이때 요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AB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이건 뭐 두 개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별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대충 마름모를 그려요. 대충 마름모를 그리고 대충 A, B, C, D를 찍어요. 이렇게. 아니 3,5가 여기 있는데 7,3 여기 있을 수가 있어? 있다고요. X축, Y축을 이렇게 뒤틀면 말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마름모의 정의 및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문자를 두 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은 뭐가 좋냐면 마름모의 대각선 관련 성질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게 가장 좋은 성질입니다. 요걸로 처리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최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건 이거예요. 평면 좌표에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주고 마름모나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써야 하는 게 이겁니다. 대각선 관련 성질입니다. 마름모는 대각선 관련 성질에서 식을 바로 두 개 뽑아낼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점, 다시 말해서 중점의 좌표가 같다는 점 하나하고 수직이라는 점, 요 두 개에 의해서 바로 식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수직이라는 거는 그 다음 단원의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원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풀 거니까 요거를 지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것도 못 써.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마름모의 정의. 내변의 길이가 뭐가 갑니다. 그러면 AC의 중점 AC의 중점은 요거죠. 2분의 A 플러스 7,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2라고 쓸게요. 이거하고 BC의 중점은 2분의 B 더하기 3, 2죠. 요거는 왜 나온 거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 뭐 말을 바꾸면 중점이 일치. 그래서 이런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미 y좌표랑 같은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x좌표끼리 같다에 의해서 b가 a 플러스 4와 같다라는 방정식을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수직 조건은 지금 못 쓰니까 a, b는 b, c는 못 씁니다. a, b의 제곱은 b, c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b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합시다. 아 b는 이걸로 구하면 되나?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a, b의 제곱 델타 x가 얼마죠? a-3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은 16. bc의 제곱은 bc를 선택한 이유는 둘 다 고정점이니까 그렇습니다. BC의 델타 X 4고 16이다. 델타 Y는 2니까 4죠. 날리고 제곱 바로 날리면은 A 빼기 3이 뿔마 2냐 A는 1 또는 5고요. 그럼 요 A 찾은 두 개를 둘 다 요 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B는 5, 9 이렇게 두 세트. A가 1일 때 B는 5, A가 5일 때 B는 5 이렇게 예상과 달리 두 쌍의 해가 나오니까 저게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 두 개를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유제 1-8번 그게 어차피 세 문제니까 풀어보세요. 1-7번 수정하시고
평행사변형 하나 그린 다음에 A, B, C, D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찍고 주어진 좌표는 쓰고요. 보통 이제 이게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점의 좌표 찾기. 이거 바로 물어봐도 되는데 얘를 바로 물어보지 않고 1번에서 사전 작업을 도와준 다음에 2번에서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거죠. 보통 문제는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요 점 뒤에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A, B라고 둔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수직은 아니죠 당연히.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중점이 일치한다는 조건을 써먹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AC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놈의 중점의 좌표를 구함으로써 1번을 해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하거든요. 대각선의 교점은 다르게 말하면 대각선 AC의 중점이니까 1번은 M을 AC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점 공식에 따라서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2와 14의 평균이니까 8이고요. 24와 8의 평균이니까 16 이렇게 해서 2번은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점 D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A, B로 잡은 상태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더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이거랑 같다? 라는 말은 좌표가 같다는 말은 같은 위치는 같은 거예요. 행렬처럼. 그래서 요게 8이고 요게 16이다를 풀어가지고 A, B를 찾아서 답을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점 D는 1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13. 그 다음에 3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8.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A, B라고 잡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더 간단한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면요. 요 점이 8, 16인 걸 아는 상태에서 푼다고 치면 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x 값은 5만큼 더해졌고 y 값은 12만큼 더해졌으니까 요 점에다가 이 각각을 더해주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 더하기 5에서 13, 16 더하기 12에서 28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다 구했기 때문에 대각선 BD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델타 x가 10이고 델타 y가 24죠. 10대 24는 2를 나누면 5대 10이죠. 5대 12 대 13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계산하시면 안 되고 5대 12 대 13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수 4개는 외우고 살아야 돼요. 3개인가? 5개인가? 1대 1대 루트 2부터 하나 치면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0, 5대 26인가 뭐 등등. 그 정도는 상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델타 x랑 델타 y를 알아봤는데 피타고라스 수에 해당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빗변의 길이를 찾는 방식으로 선분의 길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16번은 암기해야 될 공식이 또 들어있거든. 그거 내가 그 책에다가 밑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문제는 유도하라는 건데 유도된 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기본 문제 1-6번 세 점을 꼭지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좌표를 구해라. 세 점이 문자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공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A가 아무 점인 거고 B도 마찬가지고 C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겹치지 않는 세 점이겠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인 거야. 그렇게 삼각형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다음 문제인데 무게중심은 뭐예요? 무게중심의 정의 필요 없고 성질이 뭐예요?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는 거죠. 방금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분점 단원이기 때문에 중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공식을 섞어가지고 유도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냐면 아무변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꼭지점과 연결을 한 중선을 나타내고 얘를 3등분을 해서 여기다가 G를 찍으시면 돼요. 저놈의 좌표를 구하겠다 라고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AM의 2대1 내분점으로 갈 거예요. G는 AM의 2대1 내분점으로 갈 겁니다. 근데 A 좌표는 주어져 있는데 M 좌표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M 좌표를 일단 찾아야 되겠지.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서 2분의 x2 플러스 x1, x3 2분의 y2 플러스 y3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양 끝점의 좌표가 다 확인된 상황이니까 내분점 공식에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1에서 3이죠. 3분의 둘 다 적어놓으시고 M이랑 가까운 게 2입니다. M의 좌표에다가 1 곱해야 되는데 2분의가 있었네요. 개구리네요. 그러면 x2 플러스 x3 y2 플러스 y3로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이니까 더하기 나머지가 a와 1입니다. 그러니까 a의 좌표를 뒤에 더해주면 되는데요. a 좌표가 x1, y1이니까요. 여기다가 x1 여기다가 y1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드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경우 그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무조건 내부에서 하나 가지는데 그 점의 좌표가 이렇다라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중점과 똑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평균 콤마 평균입니다. 세수의 평균이죠.
중점은 두 수의 평균입니다. 평균 콤마 평균으로 표현되는 점이 두 가지라는 거지. 중점과 무게중심. 중점은 선분의 중점이기 때문에 점 두 개에 대한 평균이고,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점 세 개에 대한 평균이다.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공통점까지 고려해서 같이 암기하시는 거야. 유제 1-9번이랑 10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숙제를 하시고요. 11번을 지금 보세요. 유제 1-11번은 헤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저 공식은 너무 쉬우니까 당장 외우시고 즉석에서. 대충 그린 다음에 A, B, C라고 찍고요.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것은 좌표를 쓰세요. A는 4,6이라고 했고 BC는 없네. BC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A, B의 중점 M 찍고요. 얘 나와있죠? 2,2 쓰시면 되고 BC의 중점 M 얘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G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림에서 무게중심 나타내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당연히 여기가 4,2다. 볼게요. 6개의 점 중에 3점을 주고 나머지 3점을 구해라. 그런 뜻인데, 근데 나는 여기 모르는 점을 이런 식으로 미지수 동원해가지고 쓰는 거를 극혐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을게요. 뭐를 먼저 찾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얘를 찾을까요? 얘는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A에서 M까지 가면 X는 2가 줄고 Y는 4가 줄었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X2를 빼고 Y4를 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계시다고 여기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N을 구해볼까요? N은 이거 지금 비율이 다른데 이게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온 변화에 반만큼 변화를 주면 됩니다. A에서 G까지 갈 때 X는 변화가 없어요. 얘도 변화가 없어요. Y는 변화가 있어요. 4만큼 줄었죠. 그럼 당연히 얘의 반이니까 2만큼 줄어요. 2에서 1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온다고 치죠. B에서 N까지 오면은 X는 4만큼 늘었고 Y는 2만큼 늘었습니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4에서 4만큼 늘리고 0에서 2만큼 늘려요.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공식 몰라도 돼요. 내가 한 설명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 기본 문제 1-1번. 요 1번 문제가 내신 빈출이에요. 적어놓으시고 요거를 풀려면은 이 중등 개념이 또 필요합니다.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인데요. 가계 이등분선 관련해서 고등 도형에서 내용이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나중에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뭐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게 중요해요. 요 가계 이등분선. 근데 요 가계 이등분선은 내각도 있지만 외각도 있어요. 외각까지 설명할게요. 외각의 이등분선. 연장. 언제 배우냐면은 이거 닮음을 가지고 유도하는 거라서 닮음 나올 때 배웠을 겁니다. 2-2에서요. 요점이 A, 요점이 B, 요점이 C. 각 A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대변의 교점을 D, 외각의 이등분선과 대변의 연장선의 교점을 E라고 할게요. 외우기 쉽게 적어드릴 겁니다.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는 요 A를 D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DB 대 DC와 같으며 EB 대 EC와도 같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증명은 2-2에서 다 배웠을 거기 때문에 난 하지 않을게요. 이걸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서. 그럼 지금 내분점, 외분점을 공부하는 중인데 이 내용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 A, B, C의 좌표를 주면요. 당연히 A, B 길이와 BC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D를 물어본다는 말이죠. 가계 이등분선과 대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D는 BC의 몇 대 몇 내분점인데 이 몇 대 몇을 얘 가지고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AB의 길이 찾고 AC의 길이 찾은 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 D는 BC의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 내분점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내분점 공식을 쓰든지 아니면 내가 방금 쓴 이런 논리 전개를 하든지 벡터 논리 그렇게 해서 이 좌표를 구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잘린 비율을 요 비율 잘린 비율을 비율이 아닌가? 비인가? 모르겠다. 잘린 비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지식이 아닌 사람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로 들어갈게요. A는 1,5라고 했어요. 저기 근데 길이가 다른데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뭐 그럴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런 거 아니니까.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는
5,2. 그리고 각 A의 이등분선. 근데 각 A 이등분선이 당연히 내각이에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D. 요 상황이죠. 요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공식이 자동 반사적으로 또 올라가지고 이 B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 체크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럼 A, B의 요 두 점. 델타 X 보세요. 얼마입니까? 5죠. 델타 Y는 얼마예요? 12잖아요. 5대 12 대 13. 13 쓰는 거예요. 계산하시는 게 아닙니다. AC의 델타 X 얼마예요? 4잖아요. 5 빼기 1이니까. 델타 Y는요? 3이죠. 뭐예요? 뭐라는 거죠? 3대 4대 5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13대 5다. 이게 비율인 거지 실제 값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은 점 D가 BC의 13대 5 내분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13과 5는 이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방식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찾는 게 속 편할 것 같죠? 그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문장을 쓰라고요. 점 D는 BC의 13대 5 내분점이다 라고 쓰고 답을 쓰세요. 13 플러스 5 18분에 적어놓으시고 13과 가까운 게 C이기 때문에 13에다가 그러니까 C의 좌표에다가 13배 한 걸 우선 적으세요. 65, 26 더하기 써놓고 나머지 5랑 B가 남았죠? B의 좌표엔 5배 해가지고 D에 달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5배, 여기에 5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5를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18분의 45거든요. 9로 나눠지니까 2분의 5라고 써야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18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약분 안 한 상태로 쓰지 마세요. 약분 되는 거.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좌표를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두 점을 주고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몇 대 몇 내분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문제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물론 뭐 공식을 안 외우는 애들도 천지백깔이야. 천지백깔이. 내분점 공식은커녕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안 외우는 놈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고1인데요. 근데 이제 이 동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부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외운다면 너무 안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다 맞추기 때문에 변별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분점 찾는 걸로 끝나는데 그 과정 중에 이게 내분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애들은 못 풀도록 문제를 내고 싶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내신 빈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치동 퀴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알아야 돼요. 네가 하나라도 모르면은 너 말고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변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정삼각형 ABC의 한국형표가 A가 2,2인데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변 BC의 중심의 좌표랑 AB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좋은 문제입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뭐 내가 선생이라면 낼 건데 선생은 나지 않을 테니까. 특히 학교 선생들은 내신 빈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왠지 그 학평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A, B, C를 아무렇게나 찍고요. 여기 2,1을 쓰고요.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제시가 됐으니까 그리고 BC의 중점도 제시가 됐으니까
BC의 중점을 찍으시고 이렇게 중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삼각형임을 간과했어요. 정삼각형은 사심이 일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선은 수선이자 수직이 등분선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 정삼각형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중선을 2대1로 자르는 이 자리에 G를 쓰는데 이 새끼가 원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G를 쓴 다음에 빵코마 빵 달아주면 되는 거지. 요 세팅에서 중점 M의 좌표하고 삼각형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뭐 방금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지나가듯이 얘기할 정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허언날 허술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적어 드리면은 정삼각형 문제 나왔잖아요. 고등수학에서 중등도 마찬가지야. 중등수학이건 고등수학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삼각형은 사심이 일치한다. 요 생각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심은 당연히 뭔지 알아?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이 네 개 전부 다 고등수학에서는 다룹니다. 중등수학에서는 뭐 방심까지 배울지 모르겠지만 고등수학에서는 방심은 안 배워요. 요 네 개가 다 나오는데 고등수학에서 근데 이 정삼각형은 이 네 개 일치한다. 외심은 정의가 뭐야? 삼각형 입장에서 그건 삼각형 입장이 아니죠. 원 입장이고 삼각형 입장에서요. 세변의 수직이 등분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죠. 내심은요? 가계 등분선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게중심은요? 중선의 교점이고요. 수심은 수선의 교점이고요. 원래 이 네 선이 다 다른데 정삼각형 다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점들도 다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게 다 고쳐요. 수직 이등분선은 이거고요. 가계 이등분선은 이거고요. 중선은 이거고 수선은 이건 거죠. 원래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근데 정삼각형이 다 다른 게 다 같단 말이죠. 엄청난 거라고. 엄청난 성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 문제를 푼다. 항상 이 생각하세요. 이 생각 하시고 이 네 사심 중에 제일 꿀인 게 이 새끼라고 이 새끼. 무게 중심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중선을 2대1로 자르니까. 자, 요 생각 다 치고 요 정삼각형에서 요 BC의 중점에 좌표하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2대1이니까 네 방대로 하자면 요 A에서 G까지 오는 거 체크해서 G에서 M까지 반만 보내면 되는 거죠. A에서 G까지 변화를 보시면 XY가 모두 2가 줄었죠? 그러면 얘는 XY를 모두 1씩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AM의 길이가 나오죠? 이게 곧 높이란 말이야. 정삼각형에 델타 X와 델타 Y가 모두 3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에 따라 3루트예요 이게. 그리고 이 정삼각형이면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길이 비율 만족하거든요.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요 길이는 이 길이에 대한 루트 3분의 1배입니다. 루트 3분의 3이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6인 거죠. 한 변의 길이는 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2루트 6이 되는 거지.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6, 2루트 6.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정리 잘 하시고. 유제 1-12번 풀어보세요.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게 푸시면 돼요. 뭐 공식 의존적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한 설명 중에 확 꽂히는 그런 게 있다. 이해도 잘 되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사선식을 가르쳐 준 적이 있나 내가? 나 이거 안 하는 거지. 사선식 몰라? 응? 신발 끈 공식 몰라? 알아?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응? 저를 좀 정확하게 찍어 볼게요. 당연히 내 방식대로 풀려고요. A는 5,6 B는 마이너스 3, 빵이니까 X축에다가 C는 6,3 이거 왠지 여기 지갈 같거든? 여기다 확인 그림 잘 그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AB 길이는 델타 X가 1이고 델타 Y가 3이니까 루트 10이고요. BC 길이는 델타 X가 9고 델타 Y가 3이죠. 그러면 3을 나누면 3대 1, 3대 1대 루트 10, 루트 10에서 3배, 3 루트 10. 그다음에 AB 길이는 델타 X가 8이고 델타 Y가 6이니까 8대 6대 10, 걔는 10. 지금 내가 하는 말들도 전부 다 알고 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계산 방식입니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여기가 직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선식 따위는 몰라도 되는 거죠. 직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일단 쉽게 구해진다 이겁니다. 요 두 개를 곱한 거를 30을 이렇게 나누면 15네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5인 걸 아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서 말하는 뭐 내분점, 외분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꼭 뭐 닮은 조건을 활용하면은 닮은 조건이라기보다 넓이 비조건을 활용하면은 이 전체에 15에 몇 배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좌표를 고감 있는 게 아니라. 그 삼각형 ABC의 변 BC의 1대2 내분점. BC의 1대2 내분점. 근데 또 1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과 6이라서요. 1대2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을 P. 뭐 좌표를 굳이 구하자면은 쉽게 보이긴 해요. 3,2. 나는 보여요. 3,2. 근데 난 필요 없어요. 선분 A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Q다. 그러면 당연히 5등분이요. P가 그 3분의 1점. 네? P는 3,2라고. 왜 3,2냐고? 아니 P가 0,1. 응? 2대2가 아 1대2니까 그렇네. P가 0,1이었네요. P가 0,1. 얘를 5등분. 그럼 4개 찍는 겁니다. 4개 찍고 AP의 3대2 내분점이니까 여기 얘가 Q입니다. 그죠? 요 상태에서 삼각형 PQC 요 삼각형 그럼 이제 삼각형 PQC란 1차적으로 삼각형 ACP 요 삼각형의 몇 배냐? 이 길이를 공통의 높이로 보면 되거든요. 결국 이 넓이와 이 넓이의 b는 밑변의 b와 같을 테니까 5분의 2배네요. 그리고 다시 ACP는 ABC의 몇 배로 볼 수 있냐면 얘를 공통의 높이라고 보면은 밑변의 b로 2대 3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2배라는 거죠. 이렇게요. ABC 넓이는 15였으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4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점을 찾고 이 점을 찾고 이 점을 아니까 근데 이 점이 뭐 일직선인가? 아무튼 만약에 이게 비스듬한 상태였잖아.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사선식을 모르면 못 구해. 근데 이미 이 원래 삼각형이 직각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타일은 이 점 PQ를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리면은 구해서는 안 되고 공통의 높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밑변의 b를 통해서 삼각형의 b를 생각해야 해결하기 좋은 문제다. 아셨습니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50% 이상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심지어 구하는 게 더 안 좋은 접근이에요. 기본 문제 1-8번.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사각형 ABCD가 1번, 2번에서 둘 다 있는데 두 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사각형 문제 두 개를 푸는 겁니다. 1번 ABCD가 다 고정점으로 제시가 돼 있고 대각선 ACBD의 중점이 MN일 때 선분 MN의 길이를 구해라? 장난치나요? 그냥 중점 구해서 길이 구하시면 돼요. 할게요. 2번
선분 ABCD의 중점이 PQ고 이거는 ABCD가 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의의 사각형을 의미하나 보다라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임의의 사각형 ABCD가 있을 때 선분 ABCD의 중점을 PQ로 하고 대각선 ACBD의 중점을 S라고 할 때 선분 PQ의 중점과 선분 OS의 중점이 일치함을 보이시오. 엄청 뭐 신기한 성질일 것 같은데 아무튼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임의의 사각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서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하프스 중선 정리 증명하듯이 말이죠. 임의의 사각형을 어떻게 올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 변을 x축 위에다가 그리고 한 꼭지점을 원점으로 잡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 한 꼭지점이 어떻게 원점일 수가 있어요? 아니 원점이 아니더라도 옮기면 된다고. 옮겨서 원점으로 잡으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x축은 비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꼭지점은 원점이 됩니다. 원점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한 꼭지점은 원점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변 중에 하나를 x축 위에 올려도 됩니다. 근데 이 길이는 모르는 상태니까 b라고 찍고 이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a, 0이라고 하면 되죠. 아니 저는 음의 방향에다 찍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꼭지점 두 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머지 꼭지점을 y축에다가 찍으면 직각을 끼고 있는 특수한 직사각형이 되버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사각형을 표현하려면 아무데나 찍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처럼 생긴 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데나 찍은 거예요. C, D는 좌표면상에 아무데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B, C, E, D, E로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 사각형을 잡은 거예요. 요거보다 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없어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5개입니다. 요 세팅을 일단 할 줄 아셔야 돼. 요 세팅을 해야 증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세팅에서 선분 AB와 CD의 중점이 PQ라고 했습니다. 중점까지 그릴게요. AB의 중점을 P라고 했잖아요. 너무 쉽죠? 아 근데 중점에서 분수가 그냥 하자. 2분의 A, 빵 이라고 바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CD의 중점은 Q라 했걸랑요. Q는 2분의 B 더하기 D, 2분의 C 더하기 E입니다. 당연히 중점 공식에 따라서. 그리고 AC랑 BD의 중점? AC랑 BD의 중점은 그냥 그려볼까? 심심하니까. AC의 중점은 요쯤, BD의 중점은 요쯤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최선을 다한 거죠. AC의 중점이 얘가 얘가 S 이런 상태. 근데 뭐 2분의 B, 2분의 C인 거고요. S는 BD니까 2분의 A 플러스 D, 2분의 E가 되겠습니다. 되지요? 마지막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선분 PQ의 중점과 선분 OS의 중점이 일치함을 보여라. PQ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PQ 요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것의 반이니까 그럼 4분의 1라고 쓰면 되겠죠?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D, 0이니까요. 그냥 이거의 2분의 1배. 그러니까 4분의 C 더하기 2 이렇게. all S의 중점은
요 두 점을 보셔야 됩니다. 또 다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로 더한 다음에 다시 1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4분의 분자의 합을 쓰면 되겠죠. B랑 A랑 D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적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C랑 E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형태가 도출되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도형 관련 증명 문제는 좌표 평면에 최대한 간단하면서 일반성을 잃지 않게 세팅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껌입니다. 이 세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제는 이런 증명 문제가 없고 그냥 단순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유제 1-1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해보셔야 돼요. 14번을 풀어야 할지 말지 고민해볼게. 네가 13번을 풀 거고 14번은 그냥 숙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쉬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유제 13번까지 하고 마무리입니다. 정석 노트 숙제는 유제 14번까지예요. 아직 일단은 안 끝났어요. 연습 문제가 숙제에 안 들어가고 워크북에서 어디까지 낼지 좀 볼게요. 중간중간에 좀 도형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이 보이지만 그냥 해볼게요. 워크북은 이게 옛날 제목이 공수투지 그냥 수화 교재이기 때문에 단원 넘버링이 잘못되어 있거든. 20단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원이 19단원이었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넘버링 한 거거든. 그러려니 하시고 1단원 평면 좌표라고 치고 44번까지 하겠습니다. 1번부터 44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유제를 쉽게 풀었겠죠. 중점의 좌표랑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을 뭐 여러 번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 좌표 구해보세요. 유제 1-13번에서 PQR의 무게중 좌표 2,4 찾았을 거 아니야. 삼각형 ABC 거 구해봐. 삼각형 ABC의 무게중 좌표 구해봐. 어떻게 돼? 똑같이 나오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설명을 할 거야. 삼각형 ABC에서 AB, BC, CA의 같은 비율의 내분점 혹은 외분점.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돌고 도는 느낌, 문환골 A, B, B, C, C, A 순서여야 돼요. 그 순서대로 M 대 N 내 혹은 외분점을 PQR에다 치죠. 이라고 쳤을 때 P 삼각형 PQR의 무게 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 같아요.
엄청 쇼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점 구간과 사필이었던 겁니다. 이 내용 알고 있으면 외우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알려드리면은 M 대 N, M 대 N, M 대 이렇게 돌고 돌면서 같은 비율로 세팅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요쯤 있을 텐데요. 이건 원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보이죠? 여기까지 할게요.